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약 일주일 동안 건강 때문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얼른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부산 수영구에 공천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대구 중남구에 공천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윤석열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해찬의 경우 과거 페이스북에 썼던 난교 드립을 비롯해 각종 망언들이 쉴 새 없이 발굴되면서 또 박근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도태우는 전두환을 두둔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일베 게시글을 잇따라 SNS에 공유한 것이 드러나며 결국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장해찬과 도태우 모두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취소되어 결국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힘은 돈봉투 수습 파동에 연루된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공천을 취소하고 급히 후보를 돌려막기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국힘이 이들의 공천을 급히 취소하고 대체 후보를 긴급히 투입한 데는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총선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공천자들 중엔 지뢰밭들이 수두룩해 보이는 만큼 언론이 잡음 없는 공천이나 칭송하다시피 하던 한동훈식 공천의 허점이 본선에 접어들수록 드러나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힘의 공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기존 언론들이 민주당도 저욕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경기 안산시가 후보로 확정된 양문석 후보인데요. 과거 양문석 후보가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사 불량품이나 비난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면서 언론이 잇따라 저격에 나섰고 여기에 민주당 내 친노 친문파리들이 숟가락 얹기 하면서 양문석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듯이 공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친노 친문파리들의 속내가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라 코웃음만 나오게 하는 건데요. 양문석 후보가 경선에서 노는 상대가 바로 친문계 대장급이자 삼선 중진인 전해철 의원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전해철은 이호철, 양정철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삼철 중 한 명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유명합니다. 양문석 후보가 지난해 2월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수박 자체를 깨트려버리겠다라며 전해철 응징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양문석 후보가 민주당 공천받을 거라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반개혁파 의원들에 대한 강한 응징에 나섰고 당내 입지가 절대적으로 강해 보였던 전해철까지 경선에서 날려보낸 겁니다. 대다수 언론사들은 국힘이 장해찬과 도태우 공천을 취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양문석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들이라는 정세균, 김부겸이 앞장섰고 여기에 친문 세력들까지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기에 앞서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양문석 후보에 대한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역시 입장문에서 양문석 후보와 김무영 서울 은평을 후보를 겨냥해 공천 철회를 대놓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영 후보 역시 친문계인 강병원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공천장을 받은 바 있어 대놓고 친문계 구하기를 시도하는 격이라겠죠? 앞서 장해찬은 서울시민 수준은 일본인 발톱의 때라고 하면서 자국민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이기도 한 부산 시민들까지 비하한 데다 또 명백한 마약인 대마초 예찬으로 읽히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도태우는 전두환을 두둔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이 아니라고 우긴다거나 5.18 북한 개입설까지 거론하면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과 유족들을 모욕했습니다. 도태우의 행위는 명백한 폐륜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읽히며 장해찬 역시 세상 물정 잘 모를 때 한 얘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양문석의 과거 발언을 장해찬이나 도태우랑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습니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일꾼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현직 정치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반 시민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허위사실로 비방하지만 않았다면요.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은 다소 지적받을 만하겠지만요. 양문석 후보의 발언이 직설적이고 거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지층 사이에서 수박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을 향해 강한 언어로 저격한 건 유명하지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윤영찬, 신경민 등 친문 이낙연계를 겨냥해 민주당의 쓰레기들이라 직격하며
쓰레기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이 같은 저격 발언에 시원해하는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도 많았지만 이런 거친 발언을 못마땅해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은 제대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자신들과도 소통할 일들이 절실했던 것이고 그것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직력에서 압도적인 전해철까지 나가리 되는 이변이 일어난 거지요.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완전 파탄내고 있는 와중에도 이재명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는 그들에 대한 지지층과 당원들의 분노 수위 그리고 그들을 쳐내야겠다는 절실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세균, 김부겸에 이어 친노 친문 정치인들도 잇따라 고개를 들며 양문석 비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공천받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위기를 넘어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양문석에 대한 공천 취소를 거론했습니다. 또 여기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페이스북에 썼으며 서울 광진을에 단수 공천받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15년 전 가슴속으로 다짐했던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만큼은 지킬 것이라고 했으며 서울 구로울에 단수 공천받은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당 지도부는 부디 민주당의 가치와 명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며 집단 양문석 공격에 나섰습니다. 윤건영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5년 내내 근무하기도 했던 친노 친문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 친노 친문계의 집단행위는 자신들과 가까운 전해철 구하기 그리고 이재명 흔들기로 읽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정치 시인도 아닌 이미 민주당 간판을 달고 3번이나 출마한 전력이 있는 이번까지 합치면 4번째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19년 재보궐선거, 2020년 총선 때 경남 통영 고성군의 국회의원 후보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경력이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과거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이것은 예전의 후보자 검증 과정 등을 통해 다 확인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그가 어떤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는지는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시비 걸고 지롤이실까요? 뒷북도 너무 뒷북이 아닙니까? 과거 3번 출마했을 땐 당선되기 아주 힘든 엄지에 출마했으니 가만히 있다가 자신들과 가까운 전해철을 경선에도 누르고 금배지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뒤늦게 시비 거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혹시라도 공천 취소라도 되면 전해철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랄 같은 기대라도 하면서요. 또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뭐라도 조금 얻어보려는 신문들의 최후의 발악으로도 해석됩니다. 언론들은 양문석을 시작으로 김우영 후보와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경기 용인정의 이현주 후보 등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아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후보들은 현재도 민주당 내 기득권인 친문 세력들의 비판적 스탠스를 취했거나 또 친문 후보들을 경선에도 물리쳤으니 더욱 친문들 입장에선 눈에 가시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들을 막판에 언론의 힘을 빌려서라도 교체해보려는 마지막 쿠데타 시도라고 할까요? 실제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이 그토록 강조하는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노무현을 공개적으로도 모독해온 건 누가 봐도 국힘 쪽인데 민주당으로 향하던 표심이 국힘 쪽으로 돌아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윤석열 심판에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투표 포기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다수 두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봐도 이런 친문들의 뒷북 억지에 훨씬 더 분노하고 있는걸요. 이재명 대표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 제 욕도 많이 하라. 안 보는 데서 임금 욕도 한다라고 정리했으니 말입니다. 친문 세력이 발목 잡으려는 후보들 중 양문석, 이현주의 경우엔 정면으로 문재인을 비판했던 전력이 있으니 친문 세력들은 더 신경 쓰이는 거겠죠. 이현주 후보의 경우 과거 친문 세력과 갈등을 빚다 민주당을 떠났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으로서 가장 신랄하게 저격했다는 것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의 그런 전력들 때문에 최근 복당하는 과정에서 다수 당원들이 환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친문 세력들이 심하게 견제하기도 했었죠. 양문석 후보도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 핵심 원인이 아니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핵심 중 핵심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비판은 금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를 깬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니까요. 이 같은 문재인 비판에 반발하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은 경선을 통해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민생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윤석열 일당과 맞서 싸우라는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재명 흔들기 그리고 당내 기득권 차지에만 몰두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 역시 강했다는 겁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을 점 너무도 많으며 양문석의 지적 역시 맞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는 윤석열이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묻지마 심판 여론 때문이었던 건 사실 아니었는지요? 끝없는 인사참사와 부동산 등에 대한 정책 실패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계속 바꾸지 않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이 난을 일으키는데도 수수방관했으며 적폐청산이나 개혁과제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장의 지지율에만 급급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로 피해보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음에도 곡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와 모피 아들에 끌려다니며 외면한 건 민생에 과연 관심이 있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정부 비난했다고 몰아떠드는 사람들, 당신들은 과연 떳떳합니까? 정세균은 양문석을 겨냥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기에 앞서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작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4월 본인이 뭐라 했었는지는 기억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요? 지난 2009년 4월 27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를 징계형 범죄로 옹호한 데 대해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런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모든 범죄는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이 검찰과 언론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리어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거 아닌가요? 김부겸 역시 지난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말기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적극 돕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철새 행위를 한 손학규를 비판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피폭을 받아 이처럼 망가졌는데도 뭔가를 이루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현실 정치에 관여하거나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면 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쌍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정세균과 김부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도 현직에 있던 유력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정세균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대표,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바 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 누릴 거 다 누린 정치인들이 노무현의 힘이 빠져있을 땐 노무현 공격에 앞장서 놓고는 이제 와서 노무현 정신 타령하면서 언론의 압도적 힘을 빌어 양문석을 비난하는 거면 졸라 어이없지 말입니다. 그렇게 김부겸이가 언론들과 함께 두둔하지 못해 한 달인 박용진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어땠습니까?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박용진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한 사례를 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1월 한미 FTA 협상 저지 민주노동당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박용진 당시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FTA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선글라스 끼지 않은 박정희이며 참여정부는 군화 신지 않은 유신정권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은 노무현을 세계적인 독재자로도 악명 높은 박정희에게까지 비유한 장본인 아니었나요? 그가 대변인 논평으로도 노무현 정부를 공격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얼버무릴 것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 중 특히 노무현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던 후반기 때 비판 한번 안 해본 사람 솔직히 몇 명이나 됩니까? 당깨기 전문가 김한길 패거리들이 열린우리당 깨고 나갈 때 정면으로 직격한 사람 과연 있었습니까? 저 스스로도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를 땐 주위에서 노무현을 하도 욕하길래 나도 덩달아가면서 비난했던 거 돌아보면 후회되는 거 많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에게 지금도 부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에선 해당 사건에 대해 주둥이 놀릴 자격 더욱 없죠?
한때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무성은 의원총회에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박근혜가 관객으로서 낄낄댔던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선 대체 뭐라 했지요? 당시 현직 국가원수였던 노무현을 XXX 달 자격도 없는 놈, 6XX놈, X잡놈, 9X값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마구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틈만 나면 노무현 정부 걸고 넘어지기는 일상 아니었습니까? 또 현직 국힘 중진 정치인 정진석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친노 친문 타령하면서 양문석 비난에 앞장서는 덱들은 노무현이 검찰과 언론에 난도질 당할 때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무현과 거리두기 급급하시다가 그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주행세 하려던 거 아닙니까? 특히 문재인의 경우 노무현의 뜻을 계승하는 후계자처럼 격상하여 노무현에 대한 지몬미 감정을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사실상 무한 까방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친노 친문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공적인 실적 무엇 하나 보여준 것이 없으면서 민주당 권력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문재인 정부 내내 권력 알차게 누려먹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적폐 기득권에 맞서 사회를 개혁해보려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의 정신을 덱들이 과연 실천했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몰아줬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 이익률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또 시민들이 개혁하라며 180석이나 멀어졌는데 니들이 하던 건 엄중, 신중, 협치, 역풍타령밖에 더 있었습니까? 특히 노무현을 죽이는 데 앞장선 조중동과 같은 언론 개혁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도리어 힘만 무럭무럭 키워준 것이 너희들 아닙니까? 종편허가 취소도 충분히 가능했고 부스 조작권으로도 얼마든지 조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언론 지형 바꿀 힘이 있었는데 도리어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적폐랑 한 몸이 되어 노무현의 꿈마저 짓밟지 않았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라는 중요지책에 있던 정세균과 김부겸은 기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바톤 터치해가면서 이재명 발목 잡기만 열심히 했던 기억만 나는데요. 양문석에게 그나마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따위 친노 친문파리로 권력 찰지게 해먹은 자들이 아닌 노무현을 아무런 대가 없이 끝까지 도왔던 진짜 오른팔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도밖에 없을 거라 단언합니다.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을 돕다가 자신의 사업마저 크게 축소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또 감옥까지 갔다 왔음에도 끝까지 노무현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입으론 노무현팔이 열심히 하면서 권력 누려놓고는 정작 노무현의 꿈은 짓밟아놓고 이젠 완장질까지 계속하려는 놈들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금 가장 언짢게 생각할 놈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 몇 마디 한 양문석이 아닌 본인의 이름을 팔아 꿈을 짓밟은 위선적이기 짝이 없는 바로 내놈들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주연님, 정윤희님, 오직 이재명 로풍기님, 토베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